이번에는 우리 원룸을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항상 말이 많아요. 원룸 짓는데 뭐 5억이다, 10억이다, 15억이다, 뭐 30억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이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서울에 짓느냐, 지방에 짓느냐, 뭐 그쵸? 지역에 따라 다를 거고 땅을 몇 평을 샀느냐, 그리고 날림으로 졌냐, 잘 지었냐, 몇 층으로 졌냐, 지하를 팠냐, 안 팠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공식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내가 여기에다 사면은 얼마 정도가 들겠구나. 그러면은 대충 월세가 몇 개, 얼마 정도 들어올 테니까 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겠구나. 이거 수익률 계산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룸을 짓는 데는 무조건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땅 사시면 호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설명할 거예요. 이 땅은 뭐 몇 종 주거 지역이고 뭐 얼마에 얼마가 됩니다. 뭐 그리고 건폐율이 뭐 60%다. 용적률은 150에서 25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원룸 짓는 건물들은. 그래서 150이다, 250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듣고서 그럼 건폐율 뭐에 용적률 이거면은 내가 이거를 3층으로 지을 수 있겠다. 뭐 4층으로 지을 수 있겠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3층으로 지으면은 원룸이 몇 개, 투룸이 몇 개, 뭐 미니 투룸 몇 개가 나올 수 있고 4층으로 지으면은 몇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원룸은 월세가 뭐 한 30이다. 미니 투룸은 한 40이다. 투룸은 한 45다, 50이다. 이래가지고 딱 계산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대출까지 받았을 때 이자 얼마다 해서 순이익률 얼마 해서 계산을 뽑는 건데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부동산 가면 부동산에서 아예 브리핑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투자하시죠. 라고 나오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다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룸을 내가 짓는다라고 봤을 때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아셔야 해요.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은 그냥 단독주택이라 보면 돼요. 주인이 한 명이야. 예. 단독주택의 그냥 연장선. 단독주택인데 좀 유달리 방이 좀 많은 집.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세대 주택은 뭐냐면 그냥 빌라입니다. 집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은 다 다가구예요. 다세대가 될 수 없는 게 건축법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가구는 면허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림으로 지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기술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냥 목수가 지어도 돼요. 그래도 되는 게 다가구예요. 그래서 값이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보통 다가구에 살면 집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원룸이 한 5년만 지나도 막 여기저기 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오래된 원룸을 들어가면 안 좋다는 이유가 하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빌라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면적으로 쳤을 때 보통 다가구는 200평 이하라 보시면 되고 다세대는 보통 건물 면적이 200평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세대, 빌라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짓다가 뭐 망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면허를 하기 때문에 좀 보통 건설사에서 자기 돈으로 지어서 이렇게 분양 많이 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헐값으로 많이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가구보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잘만 사들이면 오히려 조금 더 쏠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품질도 조금 더 다세대가 더 깨끗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면적에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세대로 가셔라. 왜? 다가구는 한 집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뭉떼기를 합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건물값보다 전세가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선순위 전세 입자를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날려먹을 수가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집마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 가격 대비 내 전세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선순위면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그래도 한 60% 정도 되는 수준 이하라면은 한번 전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값이 문제인데 보통 원룸 짓는 건물들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이제 필지, 신도시에 나오는 필지로 나오는 것들은 한 80평 정도? 80평 정도에서 100평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도시에다 짓는 거, 뭐 대학가 앞에다 짓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대도시 쪽, 광역시 이런 쪽은 65평에서 70평짜리 땅을 가지고 원룸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땅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예전에 부경대에다가 한번 지으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땅값이 평당 1000이었어요. 그리고 65평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 5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땅값만. 근데 그때는 어이쿠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원룸 제일 작은 원룸 있죠. 고시원 수준의 원룸이 월세가 500에 45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수한 거죠. 그쵸? 샀어야죠. 거기가 부경대 앞에 있었던 건데 부경대 정문에서 걸어서 1분? 2분 거리의 땅이었어요. 이거 평당 1000에 사서 철거하고 내가 이제 올리면 됐던 건데 그때는 비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비싼 가격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좀 들죠. 땅을 평당 보통 한 1000에 매입을 합니다.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 정도면 지방 한 평당 100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2000 정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1500. 잘 사면 1500, 한 2000은 각오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방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서울 기준으로 뭐 수익률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땅을 뭐 요새는 6억 5천 안 해요. 더 업으로 쳤다 해서 7억에 샀다 쳐요. 7억. 7억에 샀다 치고. 자, 그럼 7억에 샀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자, 그쵸. 제가 70평짜리 땅을 샀어요. 70평짜리.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건폐율, 이 땅 면적 대비 건물이 덮을 수 있는 지역이 보통은 60%가 나와요. 그러면 70 곱하기 0.6을 하면 42평만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의 면적이 42평이 최대라는 거예요. 한 층 면적이 42평.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서비스로 남겨놔서 40평으로 지을게요. 40평. 그쵸? 40평으로 짓는다 쳐요. 자, 그러면은 자, 원룸 면적. 자, 6평짜리 몇 개 나와요? 6평짜리 6, 7, 42. 그쵸? 7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뭐야?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향으로 원룸 하나, 둘, 셋, 넷 놓고 이쪽에 계단 놓고 북쪽에 계단 하나 놓고 계단 쪽으로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놓으면은 7개 나오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3개 층이면 몇 개 나와요? 원룸이 7, 3, 21이 나오는데 어떻게 21 나오는 거 안 돼요? 다가구 기준은 19가구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룸 2개, 투룸 하나, 뭐 투룸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수 맞추기 하겠죠. 14개, 2개 해가지고 뭐 16개 아니면 뭐 투룸 뭐 3개 해가지고서는 뭐 한 18개 이 정도 맞춥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용적률을 봤어야 되는데 이 용적률이 중요한 게 150%인 땅이 있고 250%인 땅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제가 만약에 7억 70평짜리를 사서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뭐냐면 1.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총 지을 수 있는 면적이에요. 층수 다 합쳐서. 그러면 뭐냐면 70 곱하기 1.5니까 105평이죠. 자, 그러면 105 나누기 최대로 나눠볼게요. 42 최대 몇 덮을 수 있는 게 42니까 이러면은 2.5밖에 안 나와요. 2.5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1층 뭐 필로티하고 2층, 3층 나오고 2층 반, 2층 반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층을 온전히 짓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 20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40평이죠. 그쵸? 140평 나누기 70, 아니 42를 하면은 3.33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3.3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3개 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70 곱하기 2.5를 하면은 175가 나옵니다. 그럼 나누기 다시 42를 하면은 4.166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입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다가구는 법적으로 3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가 나와도 내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려면 다세대 지어야지. 근데 문제는 다세대 짓는 순간 건설면허 있는 건설사가 지어야 되니까 건축값 더 올라가고 주차 세대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 기준 맞추느라 더 죽어나죠? 그쵸? 당연히 수익은 더 떨어져요. 왜? 방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가구가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용적률이 뭐 한 250%까지 필요도 없다. 보통 건폐율 기준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이 오히려 150인 거는 수익이 안 나오고요. 아니, 용적률이 150인 건 수익이 안 나오고 용적률이 200%인 게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고요. 다가구로 지으면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다세대로 지으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빌라가 4층 빌라가 많은 거고요. 아니면은 4층 빌라가 아니라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싹 만들고 5층 빌라인 경우가 많더라. 원룸 같은 경우는 왜 4층까지밖에 없었냐? 용적률 때문에. 그리고 다가구는 3층까지 지으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1층을 주차장으로 빼면 2층, 3층, 4층을 건물 면적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1층은 그냥 보너스로 쳐줘요. 필요 없어. 계산해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으로 짓는 거죠. 왜? 1층으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주차 대수를 못 맞춰요. 그런 경우도 있고 1층을 상가로 뺄 거가 아닌 이상 1층을 주택으로 내면 월세도 제대로 못 받아요. 왜? 1층 자체가 습이 올라오고 곰팡이가 많이 설고 사생활 침해, 시선적으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월세가 더 쌉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층 비우고 주차 대수 싹 채우고 그냥 2층, 3층, 4층으로 짓는 게 더 깔끔하겠죠. 2층, 3층, 4층으로 하고 거기 옥탑에다가 옥탑방 같이 살짝 다락방처럼 내놔가지고 그거 예 살짝 개조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하나 방 하나 더 빼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있고 얍삽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법은 아니에요. 얍삽한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짓는 이유가 있는데 이겁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짓고 나면 다 주차장으로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1층에 그래도 건물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걸 1층에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1층에다가 이 계단도 놓고 하다가 아주 약간의 공간 정도는 원룸으로 빼도 이거를 용적률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보너스 트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 4층으로 용적률을 계산하고 1층에 짓는 거 계단,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하고 나서 살짝 하나 정도 공간을 원룸으로 더 빼가지고 이거를 101호 이런 식으로 해서 원룸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수익률이 더 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19가구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원룸으로 뺄 건지 미니 투룸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예, 투룸을 넣을 건지 아니면 꼭대기를 주인 세대를 넣을 건지 이것 따라도 달라지는데 보통은 주인 세대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파트 살 돈을 가지고 원룸을 지어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꼭대기에다가 주인 세대를 집어넣는 거고 아니야 난 돈 많으니까 오로지 수익률만 잔뜩 빼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예, 꼭대기는 뭐 투룸 2층 3층은 다 원룸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수익을 냅니다. 보통은 원룸으로 내는 게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예, 면적 단위 대비 뽑는 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원룸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니 투룸, 투룸을 맞추기도 해요. 그리고 세입자 관리하는 것 자체가 투룸이나 미니 투룸 관리하는 게 더 쉬워요. 왜? 월세를 많이 내는 세입자들일수록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일수록 월세를 밀릴 일이 좀 없고 막 보증금이 떼이거나 막 이제 돈 때문에 진상 부리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투룸으로 빼는 게 더 깔끔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근데 원룸으로 빼면 특히 최저가 원룸으로 빼면 진짜 스트레스 많아요. 막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납니다. 예,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를 한번 다 겪어볼 수 있어요. 예, 세상을 통달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원룸 자체를 줄이려는 추세들도 많아요. 나 수익률 좀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은 1층에 상가 놓고 2층 투룸, 3층 투룸, 4층에 내 집 이런 식으로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당 건축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볼게요. 아까 같이 용적률 200%를 했다. 그럼 140평 짓죠.
자, 140평을 짓는데 그러면 평당 건축비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년 전에는 300으로 잡았습니다. 날림 기준. 항상 날림 기준이에요. 좋게 지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날림 기준에서 300이었었어요. 근데 그 300으로 지면은 곱하기 300을 하면은 4억 2천이 나옵니다. 건축비가. 그쵸? 예, 그러면 4억 2천이면은 아까 7억 더하기 4억 2천이니까 11억이 나와요. 그쵸? 11억에 자 그럼 11억으로 졌다. 그럼 내가 여기서 원룸을 몇 개 뺐냐? 한 16개 뺐다 칩시다. 16개 곱하기 45 곱하기 10, 12 이러면은 월세가 8,600이 나옵니다. 괜찮죠? 예. 대출 없이도 7% 가까운 이자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근데 요새는 건축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140 곱하기 350을 해주면은 건축비는 4억 9천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요새 날림 기준일 거예요. 이렇게 짓고 나면 하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이거에다가 건축비 더하기 뭐 이제 감리비, 설계비, 뭐 설계 조정비 이러고 이거는 최초 건축비고 항상 오바됩니다. 왜?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랑 건축 현장 하는 사람들이 최저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어보니까 돈이 좀 모자른데요? 더 내세요. 이래버려요. 그래서 10%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억 9천인데 5억이라 생각하면 건축비가 5억 5천으로 봐야 되고 지금 땅 가격으로 쳤을 때 지금 평당 1,000 없겠죠. 한 평당 1,200으로 잡을게요. 평당 1,000, 아야, 지방은 1,000까지 있다, 아직. 1,000 곱하기 70 더하기 5억 5천 하면은 12억 5천이 들어갑니다.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림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짓겠다. 나는 좀 좋게 지어보겠다. 이렇게 지면은 평당 400 들어갑니다. 아니면 내가 호구다. 나는 나 이거 한 번도 지을 줄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저기 건축업자 하나 소개시켜 줄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호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면서 소개비를 얼마 떼고 그리고 건축업자도 아유 초보네요. 아이고 내가 알아서 잘 지을 테니까 돈이나 많이 내세요 하면서 많이 떼서 140평을 곱하기 4평당 400으로 지어주면 5억 6천인데 여기다가 오바되는 돈 4천 정도도 추가시키면 한 6억에서 6억 2천 더 물겠죠. 그쵸? 예. 그러면은 건축비가 더 올라 13억 정도 넘어가겠네요. 13억, 14억 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수익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한받은 거로 봤을 때 평당 280까지 제한받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날림 기준이겠죠. 평당 280 치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10% 20% 오바 시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도 평당 한 330 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오바 차지 없이 기본적인 사람들은 이거 오바 차지 엄청나게 물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룸을 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다면 지인 중에 누가 원룸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건축 현장 가거나 짓는 현장에서 같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그거를 계속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서 좀 배워보세요. 아마 나 도저히 못 짓겠다. 그냥 지어진 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룸일수록 신축이 더 가치가 높고 임대가 잘 나가고 더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룸을 짓는 비용이 매매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해요. 신축인데 인기가 더 많은데 왜? 그만큼 스트레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비용에다가 세입자를 맞춰놓은 비용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거를 얹는 거예요. 한 뭐 5년 된 원룸인데 그러기 때문에 원룸 자체는 지어진 걸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세입자 입장에서는 5년 된 원룸만 봐도 낡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새로 진 원룸이 있어. 얼마나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월세 3만 원 더 비싸다? 5만 원 더 비싸다 해도 들어갑니다. 요새 애들. 왜? 내 돈을 안 내니까. 부모님이 돈 내니까 나는 예쁜 데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은 직접 지어야 된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싸게 져라.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10%를 넘길 수도 있다. 지방광역시 기준으로. 아직도 지방광역시 기준에는 10% 넘는 거 되게 많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5% 정도.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서 이 땅을 얼마나 저렴하게 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건축비는 아끼면 아낄수록 질이 떨어져요. 근데 땅 자체는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원룸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상가 맞추는 게 요새 인기가 많습니다. 원룸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는 게 제일 인기가 좋아요. 아니면 카페가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세도 잘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조망권 때문에 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있었고, 도로폭이 4m, 그리고 2m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주차 대수 제한,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여러분은 분명 초보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수익률 산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전문가를 좀 초대해서 그 기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